존경하는 시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익한 건강취미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행복하고 건강한 시니어 TV, 행건TV. 여러분의 행복 건강 도우미 도행건입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부전에 대해 영상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숨이 차기 시작했다면 이미 심장은 한계에 가까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은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깁니다. 혹시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턱 막히고 밤에 누우면 더 답답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지금 말씀드릴 신부전, 그냥 피곤한 병이 아닙니다. 당신의 폐와 신장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병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신부전의 위험 신호를 미리 알아차리는 법, 숨이 차기 전에 알아야 할 신호와 관리법, 약 없이 관리하는 민간요법, 그리고 정부 복지 혜택과 병원비를 줄이는 실제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시니어 분들께 신부전 퇴치를 위한 핵꿀팁과 비용 절감 팁도 전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영상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께 정말 보물 같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시니어 건강 영상을 정기적으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심장이 멈추지 않았는데도 사람이 숨이 차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부전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부전을 심장이 멈추는 병이라고 오해하시는데 실제로는 심장이 충분한 혈액을 보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심장은 계속 뛰고 있지만 몸 전체가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지는 병입니다. 대한신부전학회에 따르면 국내 신부전 환자는 고령화와 함께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시니어에서 발생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 어메리컨 하트 어소시에이션은 숨이 차기 시작했다면 신부전을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해져 전신 장기에 영향을 주는 질환으로 설명하며 조기 진단과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에서도 신부전은 단순한 심장 질환이 아니라 폐, 신장, 간까지 영향을 미치는 전신 질환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신부전이 진행되면 숨이 차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붓고 피로가 쌓이고 결국 일상생활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신부전은 늦게 발견하면 위험하지만 일찍 발견하면 충분히 조절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병입니다. 즉,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이 당신의 심장을 지킬 수 있는 가장 빠른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한번 숨이 차기 시작하면 쉬면 괜찮아질 것 같지요? 그런데 신부전은 쉬는 것보다 왜 심장이 지쳤는지를 빨리 알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심장은 계속 무거운 짐을 들고 일하는 것처럼 지치게 됩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은 고혈압과 관상동맥 질환을 잘 조절하는 것이 신부전 예방의 핵심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혈압약 복용을 마음대로 건너뛰지 말고 아침 시간대에 혈압을 재서 흐름을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다음 원인은 관상동맥 질환과 심근경색입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심장 근육 자체가 상하고 그 뒤에 펌프 힘이 떨어지면서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국 국민보건서비스 NHS는 흡연, 고콜레스테롤, 고혈압을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담배를 끊고 검사를 미루지 않는 것이 예방법입니다. 가슴이 조이듯 아픈데 참는 습관은 심장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원인은 짠 음식입니다. 시니어 분들은 밥은 적게 드셔도 국물, 젓갈, 김치에서 소금을 많이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심장협회 어메리컨 하트 어소시에이션은 나트륨을 줄이면 혈압과 심장 부담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오늘부터는 국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찌개는 국물보다 내용물만 드시는 식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좋은 음식 찾는 것보다 짠 음식을 드시는 습관을 줄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만히만 있는 생활도 문제입니다. 심장이 약하다고 움직임을 끊어버리면 다리 근육이 먼저 줄고 조금만 걸어도 더 숨이 차게 됩니다.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는 신부전 환자에게 무리하지 않는 범위의 꾸준한 활동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1시간 앉아 계셨다면 다음에는 집 안이라도 3분 천천히 걸어 심장과 다리를 함께 깨워주셔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셋 중 하나만 고르십시오. 첫째, 아침 혈압 재기. 둘째, 국물 절반 남기기. 셋째, 식후 3분 걷기. 신부전 예방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심장을 지치게 하는 원인을 오늘 하나 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숨이 차다는 것은 심장이 이미 참고 버티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그 신호를 늙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긴다는 점입니다. 신부전은 갑자기 쓰러지는 병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은 그 전에 몸이 여러 번 경고를 보냅니다. 그 경고를 빨리 알아차리는 사람이 악화를 막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가 진단으로 해당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 1. 예전보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더 찹니까? 시장 한 바퀴, 계단 몇 개, 집안 청소만 해도 숨이 차다면 그냥 체력 문제로만 보면 안 됩니다. 2. 밤에 누우면 숨이 더 답답해서 베개를 여러 개 받치고 주무십니까? 이런 변화는 폐 쪽으로 부담이 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3. 발목이나 종아리가 붓고 양말 자국이 오래 남습니까? 심장이 혈액을 충분히 밀어내지 못하면 몸 아래쪽에 물이 고이듯 붓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4. 최근 며칠 사이 체중이 갑자기 늘었습니까? 살이 찐 것이 아니라 몸에 물이 차는 것일 수 있어서 더 위험합니다. 5. 이유 없이 쉽게 피곤하고 식욕이 떨어지십니까? 심장이 힘들어지면 몸 전체에 피가 원활히 돌지 못해 기운이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신부전학회도 숨참, 부종, 체중 증가 같은 변화를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위 5가지 중 하나가 있으면 주의 단계이고 2가지가 있으면 진료를 고려하셔야 하며 3가지 이상이면 미루지 말고 순환기내과 진료를 서두르셔야 합니다. 특히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체중이 갑자기 늘고 숨참과 붓기가 함께 오면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양말 자국과 숨찬 정도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신부전은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이 덜 힘들어집니다. 신부전은 드문 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령 인구가 늘어날수록 더 빠르게 증가하는 병입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서는 신부전 환자 수가 2019년 11만 8,045명에서 2022년 16만 9,241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짧은 몇 년 사이에도 환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대한신부전학회도 고령화 때문에 앞으로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20세 이상 성인 약 670만 명이 신부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즉,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는 질환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 의료진은 신부전을 전체 환자 10명 중 약 1명이 진단 후 1년 안에 사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은 숨이 좀 차다고 가볍게 넘길 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반전도 있습니다. 요즘은 조기 진단과 약물 치료, 재활 관리가 좋아지면서 예전보다 훨씬 오래 안정적으로 지내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즉, 늦게 발견하면 무섭지만 빨리 발견하면 버틸 수 있는 병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잠시 눈을 쉬셨다가 다음으로 실제 사례와 검사 및 여러가지 치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시니어 분들께 신부전 퇴치를 위한 핵꿀팁과 비용 절감 팁도 전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영상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께 정말 보물 같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시니어 건강 영상을 정기적으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주제와 딱 맞는 깜짝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숨이 조금 차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 딱 하나는 응급실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평소보다 조금 더 피곤한 느낌.
둘째,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무거운 느낌. 셋째, 며칠 사이 갑자기 늘어난 체중. 넷째, 식사 후 더부룩하고 답답한 느낌. 이 중에서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결정적인 신호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영상 중반에 공개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숨이 차는 것을 참다가 결국 응급실로 실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시작은 대부분 아주 사소한 변화였습니다. 70대 이모 어르신은 처음에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조금 차는 정도였습니다. 예전보다 힘들긴 했지만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넘기셨습니다. 며칠 뒤에는 밤에 누우면 숨이 답답해졌고 베개를 하나 더 받치면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발목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양말 자국이 남았지만 오래 서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숨이 차니까 움직이지 않게 되었고 입맛이 없다고 짠 국물로 식사를 대신하셨습니다. 결국 어느 날 새벽 숨이 갑자기 막히듯 차오르면서 누워있을 수 없게 되었고 119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폐에 물이 찬 상태, 즉 심부전 악화라고 설명했습니다. 치료 후 숨은 조금 편해졌지만 퇴원 후에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셨습니다. 체중도 재지 않았고 붓기가 다시 시작되는 신호도 놓쳤습니다. 결국 2달도 되지 않아 다시 응급실로 오게 되었습니다. 순환기내과 전문의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부전은 한번 좋아졌다고 끝나는 병이 아니라 관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시 나빠지는 병이라고요. 시니어분들께 꼭 말씀드립니다. 숨이 차고 붓고 밤에 눕기 힘들어지는 순간은 참고 버틸 일이 아니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신호입니다. 약을 드시는데도 숨이 차다면 그때는 약이 약해서가 아니라 몸을 다루는 방식이 거칠어서일 수 있습니다. 앞에서 혈압, 짠 음식, 움직임 같은 큰 생활 습관은 이미 말씀드렸으니 여기서는 겹치지 않게 숨참을 덜 힘들게 하고 몸을 편하게 만드는 방법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숨이 찰 때는 자세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바로 눕지 말고 상체를 기대듯 세우고 어깨에 힘을 빼십시오. 그러면 가슴이 조금 더 열리면서 숨이 덜 막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한심부전학회도 호흡 곤란이 있을 때 증상을 관찰하고 빨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둘째, 호흡은 짧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 가볍게 들이마시고 입술을 살짝 오므린 채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이 방법은 숨이 찰 때 공포감부터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국 심장협회 어메리컨 하트 어소시에이션도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는 것이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셋째, 밤에 자다가 숨이 차는 분들은 베개 높이보다 상체 각도를 먼저 조절하셔야 합니다. 베개만 높게 쌓으면 목만 꺾여 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등 윗부분부터 완만하게 올려주는 식으로 받치면 훨씬 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넷째, 한방에서는 기운이 약해지고 수분 대사가 막히면 숨이 차고 붓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는 체질과 복용약을 확인한 뒤 침이나 뜸으로 불안, 수면, 피로를 보조적으로 다루기도 합니다. 다만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연구진이 정리한 문헌에서는 심부전에 대한 침 치료는 보조적 가능성은 있지만 근거를 더 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한방요법은 심장약을 대신하는 치료가 아니라 반드시 순환기내과 치료와 함께 조심스럽게 병행해야 합니다. 다섯째, 민간요법은 더하는 것보다 함부로 안 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초가 들어간 차, 건강식품, 붓기 빼준다는 식품은 오히려 몸에 물을 붙잡을 수 있고 인삼, 홍삼, 은행잎 같은 보조제도 약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로 드시기 전에 꼭 주치의나 한의사에게 현재 약 목록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심부전 관리는 특별한 비법보다 몸이 힘들어하는 방식을 줄이는 데서 차이가 납니다. 숨이 차면 참지 말고 자세를 세우고 천천히 길게 내쉬고 이상하면 바로 확인하십시오. 심부전은 숨이 심하게 찬 다음에 병원에 가면 치료도 길어지고 돈도 더 듭니다. 반대로 조금 빠르게 확인하면 입원도 줄이고 생활도 지킬 가능성이 커집니다. 먼저 검사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시면 혈압, 맥박, 산소 포화도를 확인하고
피검사로 심장에 얼마나 부담이 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전도는 부정맥이나 심근경색 흔적을 보는 기본 검사이고, 흉부 엑스레이는 심장이 커졌는지 폐에 물이 찼는지 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검사는 심장 초음파입니다. 이 검사로 심장이 얼마나 잘 짜내는지, 판막은 괜찮은지, 벽 움직임은 어떤지 확인하게 됩니다. 치료는 약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에 쌓인 물을 빼는 약으로 숨참과 붓기를 줄이고 심장 부담을 낮추는 약을 함께 써서 악화를 막습니다. 대한심부전학회도 심부전 치료는 약을 꾸준히 이어가며 재입원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즉, 숨이 좀 편해졌다고 약을 줄이는 것은 가장 위험한 실수입니다. 상태에 따라서는 기기 치료도 고려합니다. 심장 박동이 어긋나 심장이 비효율적으로 뛰는 분들은 삽입형 제세동기나 심장 제동기와 치료기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회복 단계에서는 심장 재활이 큰 역할을 합니다.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도 심부전 환자에게 맞춘 재활과 교육이 회복에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성공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박모 어르신은 밤에 눕기만 하면 숨이 차서 잠을 못 자고 일주일 사이 체중이 2kg 넘게 늘었는데도 그냥 살이 찐 줄로만 아셨습니다. 다행히 동네 의원에서 빨리 큰 병원으로 보내주었고, 심장 초음파와 피검사로 심부전 악화를 확인한 뒤 약을 조정했습니다. 그 뒤에는 매일 체중과 붓기, 숨찬 정도를 기록하고 정기 진료를 빼먹지 않았습니다. 3달 뒤에는 베개를 여러 개 쌓지 않아도 잘 수 있었고, 응급실도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비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빨리 검사하고 꾸준히 기록한 것이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비용 절감 팁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본인 부담 상한제는 1년 동안 본인이 낸 의료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입원이나 외래 진료가 잦았던 시니어분들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또 의료비 부담이 너무 커졌다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상담해 보셔야 합니다. 소득과 의료비 기준을 충족하면 병원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몸이 많이 약해져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해진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에서 방문요양, 방문간호 같은 지원을 연결받는 길도 있습니다. 즉, 치료만 받지 마시고 제도까지 같이 챙기셔야 병원비가 줄어듭니다. 심부전은 심장이 멈추는 병이 아니라 조용히 숨을 빼앗고 몸에 물을 쌓이게 하는 병이라는 점, 이제는 확실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만 다시 붙잡아 보겠습니다. 첫째, 숨참, 붓기, 갑작스러운 체중 증가는 그냥 늙어서 생기는 변화로 넘기면 안 됩니다. 둘째,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짠 음식, 비활동이 심장을 더 빨리 지치게 만듭니다. 셋째, 검사는 심장 초음파와 피검사로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는 약, 재활, 그리고 필요하면 기기 치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병원비는 본인 부담 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같은 제도까지 같이 챙겨야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핵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심부전에 유독 좋은 한 가지는 약국에서 감기약이나 진통제를 살 때 가장 먼저 "저 심부전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습관입니다. 이 한마디로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약을 피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생각보다 쉽지만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이 한마디를 놓칩니다. 반대로 심부전에 유독 나쁜 한 가지는 몸이 붓거나 숨이 차는데도 그냥 물만 확 줄이거나 남의 이뇨제를 임의로 먹어보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탈수와 신장 기능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서 더 위험합니다. 심부전은 혼자 조절하는 병이 아니라 주치의와 함께 미세하게 맞춰가는 병입니다. 당장 실천할 최소 목표도 딱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7일 동안 약국이나 병원에서 약을 받기 전에 반드시 "저 심부전이 있습니다를 한번 먼저 말해보십시오. 그리고 집에서는 숨참이나 붓기가 생기면 참지 말고 바로 기록해 두십시오. 이 아주 작은 습관이 큰 악화를 막는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행복하고 건강한 시니어 TV, 행건TV, 여러분의 행복 건강 도우미 도행건이었습니다. 혹시 잊으셨다면 지금 영상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정말 보물 같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시니어 건강 영상을 정기적으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